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큰 그림, 그리고 거대 글로벌 세력들, 고래, 세력들의 공급의 주인의 리더들의 움직임을 봐라. 그러면 그 부분이 미래를 예측해내는 부분이다. 큰 그림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그리고 그들이 의도를 알아낼 수 있어야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일어났던 일을 또한 미래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글로벌 3대 신용평가에서 알고 계시죠? 무디스, S&P, 피치. 피치는 유럽 계열이지만 뿌리를 보면 또 미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디스, S&P, 피치. 자, 이들 세 개 기업들은 기업을 넘어서 국가까지 신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엄청난 권력이라는 거죠. 자, 자본 조달 비용에 있어서 외자 유출에 관한 관련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들이 다 매기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까지 자국의 미국까지 또 신용 등급까지 매겨요. 그러나 글로벌 기득권의 중심에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신용평가사는 한기평, 한국기업평가, 한신평, 한국신용평가, 나이스가 있어요. 자, 주식의 기업에 보게 되면 재무제표 또는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요, 여기 나옵니다. 신용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뭐 BBB 마이너스, 뭐 AA 플러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따라서 기업이 차입금 조달 능력에 대한 상당한 비중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의 거의 먹고 사는 부분을 관장하고 있다는 그런 참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중에 한기평과 한신평이 이들 피치와 무디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용평가의 세계, 한기평, 한신평, 나신평, 국내 신평사 빅3이다. 이 빅3가 신용평가 업계, 글로벌 시장의 무디스, S&P, 피치처럼 국내 신용평가 업계도 3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사가 시장을 과점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신평을 제외한 두 개사는 글로벌 신평사가 최대 주주에 위치해 있다. 한기평의 경우 피치 주분이 73.55. 자, 그리고 무디스 역시 한신평과 제휴관계에 있던 무디스 역시 지난 2016년 지분 100%를 확보했다. 자,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한기평과 한신평, 나신평의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균등해 사실상 과점 시장 형태이다. 이 부분 의미하는 바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규제하죠. 은행의 자본 비율을 규제한다. 8%.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 스위스 바젤 1, 2, 3. 이 바젤 1, 2, 3. 이 회계장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과 더불어 너무나 금융기관의 이런 부분들을 통제한다, 관리하고.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죠.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 미국이 가장 많은 자금을 내었죠. 일본과 유럽의 국가들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월드뱅크, ADB. 다 이 부분, 자본을 대서 무언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연히 기득권에 있던 국가들이 만든 거겠죠? 기득권 국가에 있던 어떤 국가의 중심 세력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자금을 대놓고 전 세계를 현재 집행되고 있다. IMF 오직하면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라고 하겠습니까?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얘네한테 자금을 빌려왔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은 그때 뚫렸습니다. 외자 100%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왔죠. 헐값의 자산을 인수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와 있던 자금들이 있고요. 그쵸? 큰 의미를 갖는다. IMF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IMF, HSBC 무관하지 않다. 미국이 가장 많은 자금을 냈고 월드뱅크, ADB.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언급드려요. 현대판 문명의 3대 주체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대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가계기업 정부입니다. 가계는 개인 사업자, 급여 소득자, 월급 받는 사람. 기업은 말 그대로 법인이라고 하겠죠. 법인.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대한민국 부의 90% 이상을 다 관장하고 있죠. 대기업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이후에
고도 성장, 압축 성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던 부분이에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와서 대기업을 밀어줘서 수출 중심의 고도 집약형 성장을 이루어왔던 부분이다.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에 있어서 중화합, 중후장대 산업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러나 그 문명의 흐름이 끝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이 사실상 최정점 위에 4대 주체가 있어요. 은행이 있다는 거죠. 현대 문명의 주체 가장 가계기업 정부 위에 금융이 있었다. 유대인의 역사, 자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유대인의 문명을 보게 되면 금융이 있었다. 그리고 국가에 왜 미국 연준에 재무부에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 왜 유대인과 함께 궤를 회왔는지 왜 그들은 월가에서 같이 오게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들이 지난 문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핵심이 은행이다. 은행의 핵심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금리를 내리고 올려서 경기를 부양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이 지난 100여 년간 문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신용 창조, 대출 분명히 제가 자세히 언급을 드렸어요. 못 보셨던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언급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올리고 통화량, 유동성을 느리고 줄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죠.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도 없는 곳까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신용 창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즉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가 끝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CBDC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돈. 그쵸? 간단한 거죠. 중앙은행,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이잖아요. 한국말로 풀이하면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돈입니다. 이것이 리플과 XRP에 투자하는 이유이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 글로벌, 기득권, 세력, 고래, 공금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돼서 움직이구나. 큰 판을 이해하시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지금 리플의 외부 최대 주주고요. 외부 최대 주주이자 리플과 협력사로서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렇죠? 30년 후의 미래 어떤 포럼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인터뷰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질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후는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지 저와 관객들의 이해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저는 3년 후의 미래보다 3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30년 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중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몇 분 정도 아시나요? 특이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특이점, 특별하게 다른 점, 즉 싱귤레리티를 의미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해서 지능이 인간의 그런 능력을 뛰어나는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하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 시점. 만약 당신이 특이점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신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5%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95%의 사람들은 아직 모르시는군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와우, 특이점이야말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 1%의 사람들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5%로 증가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관객분들의 평균보다 많이 배울 수 있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건 그렇고 특이점이라는 핵심 의미는 컴퓨터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앞지른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컴퓨터의 지능은 이진법입니다. 0 아니면 1이지요. 0과 1의 묶음인 것입니다. 인간에 대해 역시 이진법입니다. 뉴런이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머릿속에는 몇 개의 이진법이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뇌 안에는 300억 개의 이진법을 갖고 있습니다. 30억 개 뉴런입니다. 뉴런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사실 컴퓨터 칩과 같은 기능입니다. 컴퓨터 칩에는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 이진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뇌 안에 이진법의 배합입니다. 300억 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전에 한 개의 컴퓨터 칩,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3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넘기는 시점을 추산해 봤습니다. 언제 칩이 300억 개를 넘길까요? 20여 년 전 저는 2018년쯤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년 전 저는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다시 해봐도 2018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후 칩 하나가 3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능적으로 우리 뇌와 한 개의 칩이 거의 동등해집니다. 거의 비슷해지는 시점이 앞으로 5년 앞이거나 5년 후일 수도 있겠지만 트렌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3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5배가 아닙니다. 100만 배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미래를 읽는 통찰력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죠. 사실 미래를 만들어가는 큰 세력 중에 중심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중요한 건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미래를 연결시키면서 자, 리플과 XRP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더불어 훌륭한 펀더멘탈이 뛰어난 코인에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집행한다. 더불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4차 산업에 대비하는 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투자와 더불어 과연 본인이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의 심장은 두 가지라 분명히 언급을 드렸어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전 세계 산업을 송두리째 변화를 시켜나가고 있다. 메타와 같이 더불어서 이 부분을 연장시켜 보면 인류 문명이 다가와 옵니다. 1960년대에서 50년대 진공관이 세계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 50년대, 1960년대에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되어 여기 언급하고 있는 트랜지스터, 그리고 1970년대 반도체 집적 회로가 탄생되게 됩니다. 실제로 1974년도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인텔의 세계 최초의 개인용 PC에 들어갔던 CPU, 인텔의 8080 CPU, 얘가 최초의 개인용 칩입니다. 더불어 1980년대에는 컴퓨터의 개인용 PC의 세상이었죠. 1990년대는 바로 인터넷 혁명이 왔습니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는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리플의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기조 연설자 뿐만 아니라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2000년대 2000년대 모바일 혁명이 오게 되죠. 바로 스티브 잡스 아이폰의 혁명이 있었다. 남들이 쓰던 걸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인문을 거기다 입혀놓고 인터넷선을 끊지만 센서를 장착을 해서 다시 한번 모바일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또 뭐죠? 바로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바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으로 확장해 나가는 중심에 있다. 비트코인 뜻다가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 빅그로스, 연과 1이에요. 비트, 16비트, 8비트, 32비트, 64비트. 컴퓨터 알고 계시죠? 예전에 오래된 컴퓨터들 보면 이런 컴퓨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빅그로스. 자, 이 빅그로스가 성장을 하느냐? 빅그로스가 성장하지 못했던 점은 인류가 반도체가 나온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반도체 글로벌 슈티지가 있었죠? D램 가격의 급등. 삼성전자가 그래서 주가가 실적이 어마무시한 실적이 찍혔던 적이 있었어요. D램 가격의 글로벌 슈티지에 의해서 D램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사실 공급 가격에 의한 글로벌 슈티지 때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 또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 디지털이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 리플과 거대 그림 세력 잠깐 체킹하고 갈까요? 이미 소프트뱅크는 리플 아시아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손정희라는 사람이 저렇게 미래 통찰력이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아셨을 겁니다. 즉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 부분을 인지하셨죠? 자, 사우디. 중동에서는 사우디가 빈살만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돼 나가고 있다. 중동의 맹주겠죠. 그렇죠? 더불어 미국과 유럽은 어디죠? 미국과 유럽. 자, 미국 중앙은행의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 어디가 나와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그렇죠? 비자, 마스터카드의 최대 주주. 특히 마스터카드의 최대 주주는 어디죠? HSBC,
CT, 웰스파고. 그쵸? 연관이 참 많이 돼요. 뿌리가 제가 같다는 말을 하죠. 미국 중앙은행, 비자, 마스터카드. 자, 그리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죠. 페이팔 창립 멤버인 피터 틸, 리플의 또 투자자 중에 하나죠. 구글 벤처스와 그리고 피터 틸을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85억 달러에 매각했던 스카이프, 앤드레슨 호로비처라고 합니다. 이분 더불어서 페이팔 마피아의 커넥션을 보게 되면은 유튜브에 바로 설립자인 스티브 첸, 그리고 링크드인, 여기에 바로 리드 호프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로 테슬라,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 페이팔 마피아,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 페이팔 마피아에는 바로 피터 틸이 리플과 연관성의 중심에 있겠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뒤에 바로 글렌 허친스가 있다. 글렌 허친스는 실버레이크, 더불어 나스닥 전 그런 부분, 나스닥에 전에 관련돼 있죠. 그리고 미국 뉴욕 연은에 바로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CBOE, 글로벌 거래소와 이런 부분들과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 스페인 산탄데르, 이런 부분이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빌더버그, 로스차일드, 참 많은 부분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 그림을, 고래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지구 문명의 최중심 세력에 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득권에 다시 한번 메타와 디지털로 인한 그들 간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코인 시장에 4차 산업에 바로 투자하려면 코인 시장에 필히 투자를 하면서 해지를 해야 된다. 가격이 떨어지면 땡큐하고 담으면 그만이에요. 팔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여유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빤스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면 속칭 건드리지 말을 돈, 그리고 그 부분에서 승부를 내기 위해선 투자 이외에 본인이 성공할, 본인이 평생 업으로 삼을 수 있는 무언가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 사실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으니까. 양자 물리학의 법칙을 보면 긍정의 파동을, 우주라는 거는 모든 파동의 입자로 이루어졌다. 모든 파동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파동을 보내게 되면 안 좋은 거를 땡겨오게 돼 있고요. 좋은 파동을 보내게 되면, 긍정의 생각을 보내게 되면 긍정적인 파동을 땡겨온다고. 우주의 원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때가 이르면 인간관계이건 또는 물질이건 사람이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그 때가 이르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우주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제 말뜻을 아시겠죠? 여유자금과 건드리지 않을 돈, 떨어질 때마다 지금의 캐시카우를 늘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업을 찾아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투자와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게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2,925만 원이에요. 자, 한번 크게 한번 떨어지고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떨어졌더니 시장에서는 1만 달러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조금 이따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역시나 미디어에선 호들갑을 많이 떤다. 자, 그리고 리플 467원 다시 기고 있다. 자, 반등 나왔다가 다시 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더리움 반등 나왔다가 좀 빠져서 아래쪽에서 좀 기고 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언급하냐? 썸머랠리 벌써 끝나나? 미 연준 매파에 무너진 암호화폐. 그리고 피터 시프, 비트코인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금이라 사라고 하세요. 피터 시프님께.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4차 산업 문명의 흐름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1만 달러로 떨어졌다.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저는 빤스까지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왜? 위의 방향은 열려 있으니까. 내가 여유자금이라고 한다면 담아야죠. 왜? 앞으로 100배 이상 커지니까, 문명의 흐름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거를 본인이 확신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쫄아서 던진다. 덜면 누가 쪽 빨아먹는다? 바로 글로벌 기득권이 빨아먹는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본인이 확신하셔야 장기간 동행할 수가 있다.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950배. 과연 30년 동안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몇 프로가 아니라 5천만 명 인구 중에 몇 명 있을까요? 아마존 2,000배의 수익을 과연 그 안에서 몇 프로나, 과연 몇 명이나 수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자,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이 과연
자, 지금 막 8천만 원대 그리고 3천만 원 그 근방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이나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대 과연 몇 명이나 여기까지 와 있을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기 시장은 그 부분을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SBI 홀딩스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사업 철수 수익 악화 영향. SBI 홀딩스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채굴 관련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 초 채굴 장비를 매각하고 사업 철수 계약을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채굴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에 접어들면서 채굴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자, 이렇게 미디어에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일단 부분입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굴 산업의 전력 소비량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 소모 전력은 러시아에 매년 평균 5에서 7%씩 늘어나고 있다. 비트코인 채굴에만 1.25기가와트가 사용됐다. 여기에 이더리움이나 다른 주요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된 전력량을 포함하면 사용 전력량은 약 40에서 50%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 전력 소비량의 러시아의 0.64에서 2% 수준인데 농업 분야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뭐 이래서 철수했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 그래서 또한 SBI가 출자한 암호화폐 파송 상품 거래 플랫폼 클리어 마켓의 미국 자회사가 미국 CFTC로부터 현물 결제 전체 장외 암호화폐 파생 상품 제공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자, 수합 실행 기구가 CFTC의 승인을 받은 건 이번 처음이다. 클리어 마켓은 향후 제공 상품과 미국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클리어 마켓은 SBI 홀딩스가 지분 매입 방식으로 출자한 업체다. 자, SBI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고요. 채굴 산업, 더불어 디지털 커런시 그룹, 파운드리 이 부분을 통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국의 비트메인 이런 부분들과 절대 무관하지가 않겠죠. 글로벌 기득권의 움직임, 러시아의 채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게 돼서 철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면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전기값이 올라가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서만 철수하는 건지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는 게 본인이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